네, 부동산 로드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SG 주연 부동산 연구소 한혜영 대표, 홍정기 소장, 그리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이동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차 있거든요. 그만큼 꽉 찬 정보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죠? 빌라왕 건축왕 전세 사기 현재 진행형이라는 주제로 오늘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15,000명이 넘어섰다고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4조 3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뭔가 좀 이걸 해결하고 싶다,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 전화 2000-4889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혜영 대표님, 네.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전세 사기 유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좀 기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전세 사기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첫째는 흔히 깡통 전세라고들 하잖아요. 네. 매매 금액하고 전세 금액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 무갭을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이 매매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더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매매 금액이 2억인데 전세 금액이 1억 9천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금액보다 더 비싼 2억 천의 전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보증금 회수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걸 거고요. 깡통 전세 다음으로 허위 계약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가짜 집주인, 가짜 대리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천 강서 지역에서 다수 발생한 사기 유형인데, 이건 정말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네. 가짜 집주인을 세워놓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들이 있고요. 가짜 대리인한테 월세 계약을 위임했는데 그 대리인이 전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홀라당 다 써버려서 사고 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 임대 유형이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애초에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물을, 예를 들면 뭐 고시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를 주택으로 불법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놓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보증보험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심각하고요. 적발되면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어떤 전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이냐, 네, 불법 건축물까지. 원룸이나 뭐 2억 이하 물건들은 좀 많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깡통 전세, 그러니까 이제 그 갭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중 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까지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렇게는 좀 많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대충 이제 그 주택의 뭐 유형이라든지 나타났던 지역에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보증금의 규모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우리 교수님 좀 들려주실까요? 네, 이 보증금 규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사실은 이 보증금 금액이 3억 이하가 거의 한 97%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피해 그 보증금 규모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해줄 때 저리 대출을 해준 제도가 있어요. 처음에 1억부터 시작했습니다. 1억부터 다음에 2억, 그다음에 3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1억짜리가 제일 많아요. 1억 이하짜리가 한 3% 정도가 되고요. 1억에서 2억 사이가 한 38%, 그 나머지까지 해서 한 97% 정도 차지하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저리대출 지원이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우리 그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건 이제 부동산의 유형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전세 사기 그러면 다세대 주택하고 오피스텔만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이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50%에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아파트조차도 사실 한 16%의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전세 사기 대출에 관련해서.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주거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축물들, 그러니까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다중생활시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중도 약간 10%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 비주거용 시설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비주거용이라는 걸 임차인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 허점도 우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임차 보증금 3억 원의 이하,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말씀 들려주셨는데, 유독 그 신축 빌라 쪽 이쪽의 사례가 좀 많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매매하는 것, 그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꺼려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또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네. 소장님? 지금 서울에 지금 네. 비아파트 부분 소형 빌라하고 오피스텔 월세가 네. 치솟으면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난이 많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 사실 보면 이 전세보다 월세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여파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금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니까 청년들의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소형 빌라 월세가 평균 85만 원 정도.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평균 청년층의 월급이 252만 원 선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스, 또 전기요금 같은 관리비까지 추가를 하다 보면 주거비가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월급에 대비해서 주거비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청년들의 생활 터전 자체, 생활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 사기하고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 수요들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 공급마저 지금 완전히 급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청년들은 빌라에서 전세를 좀 살다가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의 주거 사다리 자체, 이게 지금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이 이러하다면 뭔가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장님? 네, 지금 사실 작년에 저희 23년 6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 세입자들이 본인들의 피해 사례를 실제로 본인들이 소명하고 그래야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전세 사기 자체가 어떤 일정 현상이 아니고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선구제 후 그 다음에 회수하는 이런 방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대로 된 건전한 소공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또 불법 근생 빌라에서 직접 전입 신고를 하게끔 하는 부분들의 제도적인 허점들, 그리고 좀 악의성을 갖고 있는 전세 사기범들,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좀 잘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전한 소공주택을 지금 잘 더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도적으로 좀 더 탄탄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서울전화 2000-4889 아래 번호 나가고 있네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임차인의 관점에서 짚어봤다면 이 전세 사기, 뭐 빌라왕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피해를 보는 게 건전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점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전세 사기가 사실 안심대출, 보증제도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 임차인이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세 금액을 활용해서 이 사기치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 정말 문제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지만 이 사기꾼은 일부잖아요, 일부.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이 사기꾼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월세를 살아야 되고 청년들 같은 경우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없으면은 월세나 전세를 살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임대인은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이 일부 나쁜 무리들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임대인들이 현재 지금 너무 힘듭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소위 이 비아파트라고 하는 이 빌라, 오피스텔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거의 만요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나 지금 전세 3억에 놓고 있는데 만기 되면 한 500 정도 올릴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너네 집은 전세 2억 5천이야. 5천만 원 더 갖고 와서 전세 계약해야 돼.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전세 금액을 정부에서 아예 정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정해주냐면 공시지가 곱하기 126이 너네 집의 전세 금액이야. 지금 이렇게 정해주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 공시지가 자체도 사실 비아파트에서는 이게 약간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임대인들, 정상적인 임대인들이 5천만 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갖고 올 거냐? 대출을 받을 거냐? 대출 문턱 높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팔아야 돼. 팔고 싶은데 또 임대사업자니까 팔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들 굉장히 힘들다. 결국 이 멀쩡한 집주인들이 경매라든지 허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3월 달에 공시가가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 공시가가 공개가 됐더니 공시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아파트 소유주분들은 반기죠, 당연히. 종부세라든지 뭐 보유세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 비아파트 시장에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무려 66%가, 그러니까 지금 10집 중에 7명이 네. 올해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몇 천만 원 갖고 와야 된대요. 심각합니다. 전세 하락은 매매 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매매 하락은 공급업자들이 뭐 건축비는 올라가고 땅값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허가라든지 건축 아예 안 합니다. 안 지어요. 공급 안 해요. 그래서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폭등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는 한데 보증제도만이 답이 아니다. 보증제도만이 답이 아니고 보증제도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 대책이 아파트에는 KB 시세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의 전세나 매매를 구하거나 뭐 시세가 알고 싶으면 KB 시세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이 전세 금액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비아파트 시장은 시세가 없어요. 시세가 없다 보니까 뭐 테헤란로에 내가 10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팔고 싶어서 A 부동산 가면 150억, B 부동산 가면 200억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KB 시세처럼 합리적인 시세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보증제도가 답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네네. 정말 느끼신 부분을 제가 좀 집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처럼 집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짚어봤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통제하는 건 일단 안 된다. 네. 네네. 방송 보시는 우리 임차인분들, 집주인분들도 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시원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저도 부분적으로는 네. 동의를 하고요. 약간은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 일단은 네. 우선 사실 서울에 네. 아파트가 지금 172만 채예요. 네. 근데 빌라가 몇 채인지 알고 계시죠, 86만 대표님? 채잖아요. 그렇죠. 네. 빌라가 아파트의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에서 살지 않고는 사실 서울의 이 거주 환경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빌라의 건전한 공급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구제 후 회수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은 일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은 이유가 실제로는 선의의 임차인들 경우에 먼저 이 채권 부분 확보를 먼저 선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좀 악의의 임대인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로 개정안을 일부 좀 발의해서 네. 우선은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을 먼저 좀 구제하는 부분들도 지금 개정안 논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부동산 로드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시각이 7시 40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동산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곳을 다녀왔을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만을 모아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와, 날씨 정말 좋다. 여러분들 봄바람 살랑살랑 기분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돈이 될 부동산 정보를 오늘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알아볼 곳은요, 바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 저 혼자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또 전문가님을 모셔보고 자세히 더 알아볼 텐데, 자, 오늘의 전문가님 어디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알아볼 곳이 바로 서초구 양재동이잖아요. 네. 이곳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재동의 경우에는요, 지금 우수한 자연환경, 녹지, 공원,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는 기존에 살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층 주거지 위주로, 베드타운 위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들이 거의 안 보이죠. 부동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개발 시기가 조금 멈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R&D 혁신 거점센터, 또 인공지능 AI 지원센터 등 앞으로 양재동이 대변신을 할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와, 대변신이라고 하시니까 기대가 큰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서초구 양재동에 알아볼 키워드 3가지 준비하셨다고요? 키워드 하나, 우수한 자연환경. 두 번째 키워드는 4차 산업. 세 번째는 교통 인프라.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재동의 모습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고고 가보시죠. 와, 전문가님, 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좀 걸어요. 예, 너무 좋은데요? 아니, 예. 저희 지금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려고 이곳 네. 양재천에 왔잖아요. 그렇죠. 와, 웬일이에요? 이렇게 막 벚꽃 눈이 쫙 떨어지는데. 그렇네요. 아니, 이런 곳에서 살면서 산책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양재동은 원래부터 이런 멋진 공원들이 많았나요? 양재동은 원래 양재천 또 양재근린공원 우수한 자연환경하고 녹지들이 잘 발달한 지역이에요. 저희 80년대 말에 택지 개발 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7층 이하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4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작년 3월에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는 7층 이하에만 지을 수 있었던 그 용적률, 고층 제한이 풀려서 고층 아파트도 이제는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양재동에 이제는 고급스러운 고층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겠네요?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렇게 자연, 녹지, 공원들이 어우러져 있는 우수한 자연 환경에다가 멋진 고층 아파트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 키워드인 4차 산업을 저희가 알아보러 왔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제 주변에 약간 노후화된 건물들이 쫙 보이는데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곳에 왔단 말이죠. 이곳과 네. 4차 산업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바로 네. 지금 보시는 서초구 양재동이 AI 미래융합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런 AI 시장이 앞으로 100배 이상 성장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2027년까지 글로벌 리서치 업체인 마켓앤마켓에서는 537조 원 규모까지 매년 36%가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양재동을 그 바로 AI 혁신센터의 구심점, 양재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서울시와
중기부에서 함께 공동 발표해서 산업, 교육, 또 기존의 글로벌 업체들인 삼성, LG까지 같이 합쳐서 산학역 연계까지 쭉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지금 준비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 이 공간이 변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 지금 네.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서 주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형태의 7층 이하의 저층 주거 타운이 양재동 모아타운처럼 빠르게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되어서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알맞은 주거 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특히 카이스트 AI 대학원도 들어서면서 양재동은 말 그대로 AI 글로벌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인 교통 인프라 알아보러 이곳 양재역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양재역이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곳의 교통망 어떤가요? 아, 네. 서울로 진입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진입 관문 양재 IC, 그리고 신사 또 일산까지 이어지는 업무 중심 지구로 이어지는 3호선 라인을 집중 관통하는 곳이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판교의 중심 업무지구, 또 신사 앞으로 용산까지 이어지는 단단한 철도교통망의 확충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교통 개발 호재들이 많죠. 제가 듣기로는요, 최근에 또 약간 핫 이슈였던 그 GTX A 노선이 개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GTX가 여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오. 2028년에 개통 예정인 GTX C 노선의 중심이 되는 강남 복합 환승센터가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청과 광역버스망, 기본 생활 인프라까지 덧붙인 복합 환승센터가 이곳에 25만 제곱미터 규모로 생기고요. 이 GTX C 노선이 안산 상록수역부터 이어져서 양재역을 거쳐 위로는 경기도 양주 옥정까지 이어지는 GTX C 노선의 사실 중심되는 역할을 또 양재역이 맡아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양재동의 핵심 사업 중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는데요.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7km 구간을 상부는 데크로 덮어 공원화하고 지하엔 왕복 6차선 2개의 터널이 건설되는 건데요. 이렇게 뛰어난 교통과 도로망이 완벽한 만큼 이곳 서초구 양재동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의 모습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도심 속의 자연환경, 그리고 4차 산업, 교통 인프라까지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곳 서초구 양재동은 네모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요? 서초구 양재동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소장님 양재동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벚꽃이 너무 예뻤죠. 예. 양재동은 지금 푸르른 공원 아래 또 가까이 신기술 융합지구가 들어서는 업무 중심 지구 단지에서 직주 혼합 도시로 성장하는 고층 아파트의 재개발 기대감까지 지역의 미래 가치 변화에 집중해보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이다. 그죠? 네. 서초구 양재동 벚꽃길 다녀왔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천호동과 암사동을 품고 있는 강동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서 이젠 강남 4구까지 강동구가 포함이 되면서 명실공히 강남으로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황정기 소장님께 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강동구의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죠? 네. 이 강동구 자체가요. 네.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그 플랜에 보면 네. 강동구는 이미 서초, 강남, 송파와 함께 강남 4구로 네. 이미 불리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보시면 강 건너에 우리 광진구 또 오른편에는 송파구 이렇게 위치해 있고 서울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구이지만 네. 실제로 강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핵심 사업인 교통망 그리고 복합단지, 첨단 산업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강동구 전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강동구는 이 23년 통계청 기준으로 네.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치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부동산 그 흐름, 그러니까 부동산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를 보실 때는 사람이 많아지는 지역, 그렇죠. 계속해서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얘기를 들어봐도 강동구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위치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저희 입지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강 나와야죠. 네, 그렇죠. 한강 등장해야죠. 저희가 또 서울 하면 또 한강을 빼놓을 수가 그럼요. 없죠. 네. 특히나 이 강동구에서 또 천호동과 암사동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강 하면 일단 천호동과 암사동 얘기 전에 우리가 서울에서 한강 그러면 떠오르는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지역들이 있죠. 네. 뭐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뭐 마포, 아래쪽에 양평, 영등포, 좋다. 뭐 노량진, 흑석 이렇게 타고 네. 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또 강남 쪽에는 압구정, 반포도 한강 쪽이고 그 라인을 타고 온 딱 종착지가 천호암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호암사를 한강변으로 생각 아직 안 하세요. 그건 뭐냐면 아직은 그 천호암사가 갖고 있는 한강변의 미래 가치가 지역적으로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천호암사의 한강변 입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강은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암사동이고요. 천호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홍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역 거점으로 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호동과 암사동은 이 강동구 중에서도 강남 3구와 강남 4구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지역적인 개발이 아주 풍부하게 일어날 예정으로 잡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한강 라인을 따라서 자리하고 있는 서울에서 혜택받은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마포를 비롯해서 성수, 뭐 반포, 압구정, 양평 다 우리가 한강을 끼고 있어서 살고 싶고 갖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천호 쪽으로, 암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이 강동구 일대도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암사동과 천호동도 다른 주거 지역처럼 한강의 수혜를 이 주거지에서도 만끽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당연히 천호 암사가 지금 한강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지역에 우리가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은 네. 입지가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럼요. 입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살고 싶은 동네인가 지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살고 싶은 동네여야지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저희가 살고 싶은 동네인지 가늠자가 바로 임차 수요가 가능한가, 임차 수요가 충분한가를 확인해 본다면은 여기는 살고 싶은 동네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천호 암사가 살고 싶은 동네인가를 저희가 또 찾아보는 방법은 출퇴근길에 암사역 8호선 암사역에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여기가 강남인지 잠실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천호 암사는 충분히 살고 싶은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천호 암사를 강을 건너면 바로 자양동이 있거든요. 네. 자양동 같은 경우가 특히 요즘에 한강벨트다, 뭐 최근에 핫해진 지역이기도 한데 자양동 같은 경우에 이 전세 시세가 천호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양동 같은 경우가 투룸 기준으로 13평에서 14평 정도 기준의 전세 시세가 3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천호동도 3억 똑같아요. 근데 자양동 같은 경우 근데 매매가는 6억 전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천호동은 지금 천호 암사는 4억 전후해요. 그러면 전세가는 천호랑 자양동이랑 비슷한데 네. 매매가는 왜 이렇게 2억이나 차이가 나냐? 그거는 바로 자양동은 지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핫해졌잖아요. 근데 천호 암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숨어있는 보석이다. 그래서 2억이나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만 그럼 개발이 될 거고 천호 암사는 뭐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론은 천호 암사 지역은 살기 좋은 동네는 맞다. 왜냐하면 신혼부부 수요가 많고 출퇴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동네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곧 밀어 올릴 일만 남아 있다. 네. 그래서 개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가, 매매가를 보니까 상당히 겸손한 상태로 네, 네. 매매가가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늘 투자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 정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올라 있는 지역은 우리 좀 부담스럽잖아요. 적절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 가지 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게다가 한강을 품고 있는 저희 지금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네. 저희 지금 강동구 안에서 암사동, 천호동 제가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는 이 그레이드가 똑같나요? 비슷한가요? 네, 뭐 사실 그런 부분 조금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좀 천호동, 천호역 천호동 중심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백화점 사거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천호동 보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백화점. 아, 예, 백화점이 생각나시면 천호역은요. 천호역 중심은 원래 예전에 이 천호동 텍사스, 유흥촌 이런 게 10년 전부터 있었던 동네였어요. 저는 그런 쪽은 잘 몰라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로데오 거리 또 백화점 유명하지만 네. 천호동 텍사스 유흥촌 쪽에 예전에 좀 이렇게 유흥가가 많았던 혐오 시설들이 좀 있었군요. 혐오 시설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네. 이제는 재개발이 추진되어 오. 고층 아파트 주거지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천호역 중심이 다른 재개발 구역들과의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이 천호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로, 즉 재개발 구역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공원도 굉장히 가깝고 무엇보다 다른 강동 지역에 비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다른데 뭐 교육 인프라도 있고 여러 요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강동구 전체에서 봤을 때 네. 천호역이 이 중심에 재개발되는 곳이 핵심 상권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유동인구도 가장 많고. 강동구의 다른 기타 지역들은요, 사실 근린 상권 정도거든요. 네. 이런 핵심 상권이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 아파트 가격이 강동구 전체에서 실제로 이 천호역 중심의 재개발 아파트들이 아파트 시세를 리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천호동 대장 아파트 시세까지 참고해 보시면 네. 앞으로의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예측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늘에서 찍은 영상만 봐도 교통망 뻥 뚫려 있는 모습도 네. 확인을 해보고 곳곳에 초록초록한 또 이런 녹지까지도 형성이 돼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호동, 네. 암사동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시나? 저는 네. 천호역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천호역은 이미 사실 개발이 됐잖아요. 개발이 되고 있고 재개발이 되고 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수다. 아. 이미 오를 대로 오는데 왜 들어가냐. 그래서 소장님 뭐가 됩니까? 암사역은 눈여겨봐라.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암사역은 진짜 7층에 완전 노후 저층 주거지거든요. 여기를 사야죠, 고수들은. 아.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네. 더 아직은 개발이 네. 덜 돼 있는 아직 곳. 시작도 안 했고 조용한 동네예요. 네. 조용한 동네인데 네. 주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수는 천호역, 고수는 암사역. 네, 이게 뭐 이 대표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 하수는 천호역. 도시 기본 개발 계획에 보시면 네. 이 서울 중심지 체계는 천호동과 길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저는 8호선을 좋아합니다. 아니 제가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네.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맞아 천호역이 가장 번화하지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암사동은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네. 투자 가치가 높겠지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암사동이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지금 암사동은 일단 네. 암사동 지도를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개발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무것도 안 아직 하고 삽도 있는데. 안 뜬 거. 네, 그쵸? 네, 네. 아예 7층 이하에 개발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러면 초기 투자 금액이 작다는 게 장점인 거죠. 네. 저 같으면 무조건 암사역 쪽에 있는 천호 암사동에 집중할 것 같아요. 하수는 천호역으로, 고수는 암사역으로. 여러분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2001-4889로 강동구 얘기 저희가 듣고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또 전화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여태 아파트만 좀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네.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면 모아타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 모아타운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네네. 입지적으로 좀 어디를 투자해야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곳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한강변 쪽,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마포 주변에 아파트가 될 자리에 사놓으려 하는데, 네. 네, 몇 년째 이제 알아보고 가서 보고 발품팔이 하고 있지만 옥석 가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이제 혹시 저한테만 입지 좋고 좀 모아타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좀 드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강 쪽에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네네, 그쪽밖에는 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 홍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전화 한번 받아주실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한강변 쪽, 또 특히 마포 쪽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거주는 어느 쪽에 하고 계세요? 저 반포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반포에서 실거주 하시면서 제가 우선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좀 투자처를 알아보는 부분들, 요걸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입지 쪽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이 합정동 쪽에서도 아직 저층 노후화된 주거지와 요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합정역 8번 출구 쪽 라인들, 요 라인들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 지역은 일단 한강거리에서 한강변과의 직선거리가 한 250m 이내 정도 거리에 있고요. 실제로 합정역 8번 출구 앞쪽이 한강변이 매우 가깝다라는 부분 말고도 단일 행정자치구, 즉 읍면동 기준으로 단일 동으로는 우리 합정동이 한강면을 닫고 있는 가장 큰 동이에요. 그래서 8번 출구 쪽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 실제로 합정역 7번 출구 앞쪽은 여기 당인리 발전소 쪽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인리 발전소 있는 쪽도 물론 좋지만 여기는 조금 상가 비율이 많아요. 그리고 합정 전략 정비 구역으로 예전에 지정이 되었었지만 실제로 투자는 이제 막 모아타운 구역이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보다는 예정지 중심으로 선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꼭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저희 토크쇼도 있고 또 세미나도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사전에 좀 상의를 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투자처를 결정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에서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서 특별히 소장님도 이제 합정역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일대도 한번 둘러보시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궁금한 점 많으시잖아요. 저희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홍정기 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거든요. 살짝 힌트 한번 주실까요? 어디 가볼까요? 살짝 힌트 한번 드릴까요? 네. 힌트를 좀 드리면 네.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진짜 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사실 방송 전에 회의를 하면서 힌트를 노래로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설마 했는데 하셨습니다.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 정이 많은 곳으로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생생한 부동산 정보만 모아 전해드릴게요. 로드쇼의 김나영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마포구 합정동. 그 중에서도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문도 좋고 공기
공기도 좋고. 근데 오늘 제가 또 이곳을 낱낱이 살펴보러 왔잖아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매력적인 전문가님을 한 분 모셔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탁 트여 있는 한강공원에 나와 있으니까 마음까지 다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니 네. 근데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또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합정동은 서울의 교통 요충지이자 지자체 행정구역상 읍면동, 동 단일 동으로서는요, 서울시에서 가장 한강변에 맞닿은 면적이 제일 넓은 구역이 바로 합정동이에요. 오. 예,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이 합정동 자체가 그만큼 한강변을 따라서 교통 인프라, 녹지, 자연공원까지 다 갖추어진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플러스해서 사실 압구정, 여의도, 성수, 용산 같은 한강변에 맞닥뜨려져 있는 주거지역과 비교해서 합정동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개발 구역의 주택 정비 구역들을 앞두고 여러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곳 합정동에 관련된 키워드 소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한강, 두 번째 키워드는 문화창작. 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키워드 한강과 문화창작 이 두 가지 더 자세히 알아보러 그럼 지금 바로 함께 출발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함께 출발! 와 진짜 너무 좋다. 아니 전문가님 네. 저희 지금 이렇게나 멋진 망원 한강공원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걷기만 해도 진짜 힐링되는데 네. 아니 저희 첫 번째 키워드가 한강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 한강을 키워드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레이트 한강 서울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네. 2006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서울시의 한강변의 개발 가치에 주목하고 지금 추진, 계획 준비 중에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비 플랜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최근에 한강변의 희소 가치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내 소형 빌라 한 채가 20억 원에 거래되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20억 원이요? 네. 그만큼 한강변의 주거 희소 가치가 뛰어나다, 많이들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또 구석구석 살펴볼 이 합정동과 한강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합정동은요 행정자치구역상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 동이고요. 그만큼 한강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 개발의 움직임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을 오늘 체크해 보려고 해당 지역을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저희 빨리 한번 가봐요.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갈수록 주거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한강변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저평가받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 과연 한강변 개발로 인해 이곳이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네. 장소를 옮겨봤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합정동을 알아보러 왔는데 네. 아니 제가 알던 합정동이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이미지가 좀 달라요. 노후화된 건물도 좀 보이고요. 여기가 합정동 맞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합정역에서 불과 5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합정역 7번 출구 쪽에 이렇게 저층 주거 단지들이 노후되게 밀집되게 빌라들이 있고요. 노후도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모아타운 개발 예정 추진지로 지금 주민 동의서 진구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앞으로 싹 변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 개발이 다 된다면 이 지역은 1,500세대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계획이고요.
합정역 7번 출구 쪽과의 가까운 역과의 거리, 그리고 푸르른 녹지와 어우러져서 실제로 프리미엄 한강변 주거 벨트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인 이 문화 창작을 알아보러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건물이 국내 최초 그 화력 발전소인 당일리 발전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문화 창작인데 문화 창작과 당일리 발전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영국의 테이트 모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 몰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알죠. 알죠. 분이요. 네. 이 테이트 모던은 영국의 템스강 남쪽 하구에 위치하여 있는 예전에 폐기된 화력 발전소예요. 당연히 발전소처럼. 그런데 네네. 그런데 네네. 테이트 모던이 네. 실제로 폐기된 화력 발전소에서 지금은 매우 시민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으로 성공적인 갤러리, 문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서 지금은 박물관 형태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영국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공간도 이렇게 멋있게 변화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지금 공원화되어 있지만 26년도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네. 지금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문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버스킹 공연, 또 갤러리, 문화 전시 등등의 공연장으로 지금 변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정동 일대는 홍대 경의선 숲길부터 한강으로 연결되는 문화 관광 인프라 개발을 비롯해 합정역과 한강변 재개발, 그리고 합정 전략 정비구역 등의 주택 재정비구역을 정하는 움직임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프리미엄 한강변 주거벨트를 이룰 마포구 합정동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네요. 자, 네, 전문가님, 저희가 이곳 하늘길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네. 아니, 이곳은 굉장히 멋진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합정역 7번 출구에서 이어지는 문화테마길 하늘소원길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청과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마포, 홍대 복합예술문화특구로 지정해서 발전시킬 계획에 있고, 같은 개념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홍대, 마포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복합문화관광 벨트로 육성시킬 계획이 있는, 크게 보시면 한강으로 통하는 복합문화 테마 도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을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네. 이쯤에서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 마포구 합정동은 네모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요. 합정동은 한강 문화 힐링 도시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마포구 합정동은 한강 문화 힐링 도시다라고 정리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합정동 다녀왔습니다. 저 비춰주세요. 저 멘트 준비하고 이제 제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마포구 합정동 다녀왔습니다. 앞서 우리 홍정기 소장님께서 한강 문화 힐링 도시다라고 이제 그 영상을 맺어주셨는데, 그야말로 저 이제 한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십시오. 서울전화 2000-4889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 이제 한강 얘기. 서울이 존재하는 한 한강의 가치는 뭐 그냥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혜영 대표님과 먼저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변의 가치.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한강은 네. 조망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조망권의 가치가 중요한데 네. 이런 조망권의 가치와 관련해서 실제 관련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 네. 그 관련 연구를 해온 결과를 봤더니 네. 한강 조망이 되는 주택과 조망이 되지 않은 주택의 가격 차이가 무려 17에서 20%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에서 20% 차이도 공시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네. 실제 거래 가격 차이는 더 많이 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네. 예를 들면 강남에 한강 조망이 안 돼. 그럼 40억인데 네. 한강 조망이 되면 20억의 차이가 나요. 60억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15억의 차이가 나고 네. 그 외에도 강남 용산이 아니더라도 네. 서울에 있기만 하면 한강이 보이기만 하면 10억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강의 타이틀을 갖는 순간 네. 한강의 가치는 내 집의 가격, 순수한 내 집의 가격에 한강의 가치라는 가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네. 한강은 너무 중요하다. 이 한강의 희소성과 무형의 이 가치가 한마디로 한강의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거 듣다가 제가 어느 집을 가는데 자기 집이 한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네. 가서 봤더니 부엌에서 조금 네, 설거지하면서 살짝 보이는 그만큼 그거만 봐도 좋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만큼 네, 네. 한강의 가치는 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왜 내 집 안방에 예쁜 그림 하나 걸어놓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내 집 거실에 걸어놓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느낌이니까 한강. 그 한강 얘기. 한강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정기 소장님 얘기 한번 저희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희 이제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네. 가서 보시니까 그 가치가 더 느껴지시죠? 그럼요. 예, 실제로 그 한강변의 네. 투자 가치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무진하고요. 네. 실제로 그 희소 가치가 그 무형적 자산 가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조망권의 가치는 상당히 대단하다. 예,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네. 특히 다녀온 합정동, 합정동 부분에서 네. 그래서 마포구 합정동이 사실 한강하고 가장 넓은 면적으로 맞닿아 있는 예, 한강변의 정말 마지막 투자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실제로 서울시의 이 한강변 개발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한강변에 실제 상급지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까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네.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 지역은 마포구 네. 그리고 광진구 요 정도뿐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합정동 자체가 네. 이 MZ 세대가 모이는 우리 좀 홍대 이 중심 상권으로 이렇게 네. 이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2호선, 또 6호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갖춘 교통허브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강변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우리 그 망원동 모아타운 네. 지정도 됐어요. 네. 최근에 뉴스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합정역에 우리 8번 출구 쪽으로는 망원동 옆쪽으로 주변에 이 아까 촬영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층 주거지에 노후도 면에서도 한 70% 정도 가까이 예, 충족 요건이 갖춰져 있고요. 네.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당인리 발전소 부근 7번 출구 쪽이죠. 거기에 네. 이제 합정 전략 정비 구역이 있어요. 네. 합정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네.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합정동 자체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도 많고 상권도 발달해 있지만 네. 지금 최근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네. 이슈가 또 강하잖아요. 거기하고도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 수혜지로서도 기대가 몸이 모아지는 네. 그런 합정.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한강변의 희소 가치에다가 또 주거지 역할도 하면서 정말 메가급 중심 상권이 복합된 지역인데 또 한편에는 저평가된 노후 지역까지 혼재해 있단 말이죠. 그만큼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는 네. 어찌 보면 투자에는 조금 약간 안성맞춤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강을 끼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지역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가로면이 넓은 거죠.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한강을 많이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네. 합정동 얘기. 네. 앞서 말씀하신 바로 옆 동네 용산의 수혜까지도 네. 민족공원의 어마어마한 그렇죠. 수혜까지도 예.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합정동. 한강변에서도 합정동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한강변에 합정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 중심으로 다른 지역도 일단 또 어디가 있을까?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얘기 좀 들려주실까요? 서울에서 강남 3구를 제하면 네. 우선 상급지로는 마용성강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용산구와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권의 입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마포구와 네. 광진구인데 우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수혜 지역인 마포구와 강남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광진구. 과연 어디가 더 좋을까요? 저는 그 답이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일자리가 중요하냐면 네. 서울 도시계획의 2040 계획도를 보시게 되면 네. 현재 모든 개발들이 직주 혼합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마포구도 뛰어난 지역이긴 하지만 네. 광진구가 강남 업무지구에 약 17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마포구 한강변보다는 아직은 광진구 한강변이 조금 더 좋은 지역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자료화면도 뭐 좀 보고 계시면 네. 실제 이제 그 합정동에는 네. 아파트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광진구 쪽에 비해서. 그래서 아파트 시세에 사실 비교해서 뭐 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합정동이 이 노후된 지역들이 실제로 상업지역하고 많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재개발의 가능성과 네. 투자 가치가 높다 이런 반증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추가로 자양동 한강변의 경우에는 네. 최근 매스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 예정지의 투자 물건 자체가 네. 거의 없거나 없어. 이미 프리미엄들이 좀 많이 붙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재개발 또는 그 예정지 구역 내에 투자 가능한 매물들을 아직 합정동에서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정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건 맞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제 매물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긴 하구나.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마포 쪽이. 네네. 여러분 마용성광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라인에서 쫙 펼쳐지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 안에서 이제 양쪽 날개 역할을 하고 있는 마포와 광진 얘기 지금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쯤 투자를 해도 괜찮을 건가? 맞아요. 타이밍 면에서는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워낙에 또 정부의 규제, 조금씩은 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긴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혜영 그렇죠. 대표님,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좀 중립을 보세요? 지킬 수 있을지.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일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이게 기간의 문제인데. 지치죠. 네, 기다리다 지쳐요. 지쳐. 네. 근데 빨리 진행이 되면 무조건 사야죠. 그렇죠. 근데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기다린 것만큼 보상이 따라주는 지역을 잘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할 때는 그냥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의 기준 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준을 정할 때 첫 번째는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의 의지가 굉장히 활발하고 열정이 있는 지역 중에 개발 의지가 강한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주민의 의지만 있다고 지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어디다 선택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지역을 선택할 때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요즘 나온 게 아니고 이미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네. 20년 전부터 2010, 뭐 2020, 2030, 맞아. 2040. 네, 서울시는 이미 2040년까지 그림이 쫙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것 중에서 네. 그 지역 중에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아주 강한 곳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고수익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시기는 그냥 지금이 제일 좋다. 빠른 게 제일 좋다. 통장에 돈을 들고 있으면 계속 그렇죠. 10,000원이라도 빠져요. 네. 있으면 쓰더라. 네, 네, 써더라. 네. 그렇죠. 지금 뭐 답변 상당히 지금 중립을 지키셨어요. 네. 중립적인 아, 아주 그랬나요? 객관적인 네. 그런 얘기였던 것 지역 같습니다. 얘기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지역은 네. 어떻게 여러분 아실 수 있냐면요. 전화를 주십시오. 서울 전화 2000-4889 번호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일단은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을 확보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주민의 의지가 강한 곳, 나는 꼭 여기 개발을 할 것이다. 의지가 강한 곳 쪽으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궁금한 내용들 지금 물어주고 계시거든요. 서울 전화 2000-4889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네,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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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입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제가 지금 1주택자인데요. 네. 투자를 해보려고 고려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투자를 하나 해야 한다면은 합정동 쪽 아파트가 나을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이 있는 다세대 빌라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하나 갖고 계시고 또 하나 투자를 원하는데 합정동에 아파트가 낫냐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빌라가 낫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좀 좁혀온 것 같아요, 질문은. 어디가 나을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홍정희 소장님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요. 저는 우선 투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실지 또는 재개발이 조금 가능성이 있는 다세대 빌라를
매수를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단점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합정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고 그중에서도 대표 아파트 시세를 조금 보자면 합정역 쪽에서는 실제로 마포 한강 푸르지오 1차 그리고 마포 한강 푸르지오 2차 이런 아파트들이 대략 한 200세대 정도이고요. 갭 투자 금액은 한 6억 정도 그리고 실제로 매매가는 17에서 18억 국민평형 기준으로 그리고 전세는 11억에서 12억 선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위치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이렇게 딱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세대수도 크지 않고요. 대신에 비교해서 재개발 빌라 예정지 쪽을 재개발 예정지 내 빌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략 이 정도 구역으로 한강변에 많이 맞닿아 있는 위치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재개발 빌라는 앞으로도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 금액은 한 2억 중반대 정도 예상해서 보실 수 있고 전세 금액 포함해서 실투자금 그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는데 전화를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1월 10일 날 저희 부동산 대책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기준으로 매매가 6억 이하 그리고 실제로 신축 소형 주택인 경우에 비아파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24년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신축으로 준공된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최초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선택을 조금 더 해보시면 세제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하고 또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또 저희 또 토크쇼 또 저희 상담 이런 부분들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에 또 저희 한번 토크쇼 같은데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테크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절세는 필수인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적인 면까지 얻어갈 수 있는 또 좋은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궁금증은 전화 주시면 저희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2000-4889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서울 한강변 재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양평동 선유도 쪽하고 네. 그 합정동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2억대로 투자한다면 어느 지역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한강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양평과 합정, 한강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지금 보셨습니다. 남쪽과 북쪽을 보셨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좋을런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송민호 소장님, 답변 되실까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합정동하고 우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양평동 선유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우선 양평동 선유도 쪽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는 중공업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공업 지역 쪽 물어보시는 것과 그다음에 합정동 쪽은 아마 여기 합정역 인근 지역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지역 다 투자 가치로서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치나 이런 부분이 되게 높다고 아무튼 선택은 잘 하신 건데 우선 큰 장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양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합정동의 합정역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역세권 고밀계획이라는 용적률 상한 조건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한강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 두 가지 지역을 좀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다리 하나 차이로 보고 계신데 우선 영등포 여기 선유도 쪽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강을 북쪽으로 끼고 있다는 점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합정 같은 경우는 한강을 남쪽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선은 합정동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런 한강이라는 조망에 남쪽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단점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영등포 쪽 선유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정동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볼 우리나라는 또 이 조망을 남양집을 선호하는 또 이 민족성상 한강을 남쪽을 바라볼 수 있는 합정역이 좋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네네. 하지만 보셨던 양평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저희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정말 한강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를 다녀오셨습니다. 서울전화 2000-4889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네. 저는 제가 지금 합정동 쪽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재개발 예정지를 현장에 가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마포구청에서 그 합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 동의서 징구에 관여 사실 없다는 그 현수막이 막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좀 진행이 어렵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계속 근데 마음은 합정동 쪽에 관심이 가가지고요. 네. 네,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만큼이나 웃음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방송이라서. 네, 합정동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가보셨는데 뭔가 이제 현수막도 붙어 있고 이게 마포구청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또 이제 뭔가 겁나는 문구를 보시니까. 그렇죠. 특히나 재개발 투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저희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한혜영 대표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이런 플랜카드를 왜 걸어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플랜카드가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않는데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시청자분이 왜 합정동에 가셨느냐, 관심을 갖게 되셨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관심을 가졌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강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 여가, 레저, 뭐 한강시민공원, 유람선, 뭐 부예축, 뭐 이런 값비싼 아파트들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주로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만큼 한강은 이 서울의 어떤 원재료거든요. 한강의 미래가 곧 서울의 미래인 거고 서울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한강을 중심으로 모든 중심으로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거 인프라가 모일 거고 이런 문화가 모이다 보면 한강이 결국 부의 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시청자분이 보셔도 제가 봐도 개발이 시급해 보이는 이 합정동에 왜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을까? 만약에 여기가 뭐 지방에 개발 이슈가 전혀 없는 지방이라든지 뭐 경기도 끝자락이라고 하면 이런 현수막은 볼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합정동 한강변에 대한 약간 덜썩덜썩? 약간 투기 세력 방지? 이렇게 저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 현수막의 문구를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현수막의 문구가 마포구청에서 동의서 징구를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이 없다.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신화구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주민 제한 방식이든 뭐 다른 방식이든지 간에 주민의 열정과 의지로 주민이 추진위를 만들어서 주민이 동의서를 직접 걷어서 신화구에 접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포구청에서 동의서를 징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에서 굳이 현수막을 걸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포구청에 문의를 많이 한다는 겁니까? 이게 재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키예요.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게 재개발 냄새가 계속 풍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여기까지 도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궁금증은 또 한 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저희 PD님 얼른 끝내라고 하시네요. 한강 얘기로 저희 오늘 얘기를 가득 채워봤습니다. 혹시 방송 끝나고 여러분도 궁금한 내용 전화 주시고 저희 프로그램 끝나면서도 토크쇼 정보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전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